네, 안녕하십니까. 모듈레코드입니다. 기술 능력 NCS 모듈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능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는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죠. 아무래도 다수의 기업에서 좀 이 과목은 좀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뭐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개의 영역을 다 내는 회사들이 또 존재하고, 가끔은 또 이런 특히나 기술직 같은 경우 이 기술 능력 과목을 채택하기 때문에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또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출되었던 내용이 그렇게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한정된 내용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문제가 또 출제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식재산권의 체계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산업재산권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대한 내용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일단 보기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뭐 산업재산권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를 통해서 또 뭐 분류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 일치 문제로 특히나 이제 산업재산권 4가지의 특징,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산업재산권부터 봐볼까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저희는 산업재산권을 주로 해서 볼 거다 해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가 있는데요. 특허부터 보시면요. 특허는 자 이렇게 기술적 창작해서 이제 기술 수준이 높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대발명이 바로 특허가 되겠고요. 실용신안은 이제 특허만큼의 고도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실용적인 그렇죠? 실용신안, 실용 그대로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소발명이다, 소발명. 그래서 이런 것도요. 실용신안의 시옷, 그렇죠? 실용적 시옷, 또 소발명에 이 소도 시옷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런 공통점으로 좀 묶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은요. 신미감 이 키워드를 꼭 가져가세요. 신미감. 이 신미감의 키워드, 신미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아름다움의 본질을 추구한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감 이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의장과 연결을 해주셔라. 의장이 답으로 나온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장하면 신미감, 근데 이제 외관의 형상, 모양, 그리고 이제 상표는 여러분들 상표, 특히나 특허 상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상표 요즘 마크 땡땡이라 해서 그 회사가 막 대리해준다, 상표 등록을 대리해주는 마크 땡땡 그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이제 저도 이제 모듈레코드 이 문자를 또 상표 등록을 해서 지금 완료를 한 상태인데, 그렇죠?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상호나 마크. 그래서 뭐 가게, 그렇죠? 상호명, 뭐 학원의 학원명 이런 것들 그래서 상표로 등록해서 그렇죠? 권리를 획득하고 하죠. 또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나 이런 것들은 이런 고유의 도형이나 그렇죠? 기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상표 등록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까지 이렇게 4가지가 산업재산권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협의저작권은 문학, 예술 분야, 그리고 저작 인접권은 이런 실현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들, 실현, 음반 제작가, 뭐 방송 사업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영상이나 음악에 관련된 것들. 자, 이것이 저작 인접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 신지식 재산권은 21세기 들어와서 그렇죠. 첨단 산업화 되었고 저희가 그렇죠? 첨단 기술과 정보 기술에 관련된 그런
기술이 있다면 보호할 수 있는 신지식재산권 해서 그렇죠. 첨단 산업, 정보재산권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죠. 첨단 산업, 뭐 반도체, 생명, 그리고 식물 이런 것들. 산업은 컴퓨터에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나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정보재산권은 정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 그리고 미디어 이런 것들 좀 분류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산업재산권이 되겠다. 산업재산권 4가지. 그래서 이제 산업재산권이란 이렇게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한다. 그래서 이렇게 창작물, 창작, 뭐 창출 이런 키워드가 계속 나올 거예요. 독점적 권리다. 독점적 권리를 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점적 권리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특허부터. 자, 특허는 저희가 대발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이다. 높은 것. 대발명이다. 대발명. 그래서 자, 몇 년간, 이제 20년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20년.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발명이 성립되어야 하고, 대발명, 뭐 산업상 이용이 가능, 또 새롭고 진보적인 것, 그렇죠? 더 나아진 것,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아야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20년 이 권리 중요하겠고요. 대발명이다. 그리고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실용신안은 그렇죠. COC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소발명이다. 소발명. 그래서 이제 특허만큼 발명이긴 하지만 이게 고도하지 않은 것. 발명처럼 뭐 고도하지 않은 것. 그렇죠? 그래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이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또 몇 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나오는데, 자, 밑에 나오죠? 10년이다, 10년. 그래서 이제 이거 다 한번 살펴보고, 이 10년, 15년, 20년 어떻게 또 좀 구분을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의장 넘어가면, 실용신안은 10년이었다. 의장과 상표 넘어가면, 의장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미성이었다. 신미성. 외관의 신미성, 아름다움의 본질을 추구한다. 그래서 외관의 미적인 감각. 이 신미성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특히나 눈에 잘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미성의 키워드가 보인다면 바로 의장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용에서 보시면 좀 중요하게 볼 것이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없다. 뭐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물품이 다르면 디자인이 같아도 이렇게 별개의 의장, 결국 다른 의장이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의장에서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년인가 보시면 이제 15년이에요. 15년 여기는. 그리고 이제 상표는 그렇죠. 이렇게 상호나 마크다. 상호나 마크. 그래서 기호, 문자 그렇죠. 기호, 문자, 도형.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이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가게의 상호명, 학원의 학원명,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도 기간은 이렇게 10년이다. 10년.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재산권 체계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그렇죠. 다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풀어보면요. 자, 기업은요 대발명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특허다. 특허. 그리고 자, 니은은 이렇게 실용적, 자, 시옷 들어가 있고 소발명이다. 그렇죠? 소발명. 그렇다면 이제 실용실안이 되겠고요. 실용신안. 그리고 자, 신미감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의장이 되겠다. 그죠? 마지막 이런 식별할 수 있는 것.
기호 문자 도형으로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상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저희가 뭐라고 했다? 산업재산권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나서, 그쵸? 이제 여기는 또 각 내용에 대한 것들이 또 맞는지를 또 물어보고 있죠.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특허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특허부터. 특허는 대발명이다. 그래서 기술 수준이 좀 높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었어요. 그렇죠? 기술 수준이 높다. 그래서 몇 년이었다? 20년이었다. 20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실용신안, 실용적 소발명이다. 그래서 고도화한 기술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몇 년이었다? 자, 시옷이니까 좀 10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추가적으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의장은 신미감과 더불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좀 다른 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물품 떠나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물품이 다르다면 결국 별개의 의장이다. 별개의 의장. 디자인이 같더라도 물품이 다르다면 별개의 의장이다. 다른 의장이 되겠다 해서 몇 년이었어요? 의장은 이제 15년이었다. 의장. 이 밑에다 적게 되었는데 의장이 15년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상표는 상호나 상호 마크였어요. 마크. 그래서 몇 년? 10년이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10년, 15년, 20년 좀 연결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요. 일단 10, 15, 자, 10, 15, 20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자, 10년이 두 개가 있었는데 10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시옷으로 좀 시옷으로 시작하는 실용신안과 상표가 여러분들 그렇죠. 실용신안과 상표가 시옷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10년이 되겠다. 이렇게 좀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10년. 시옷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가 10년이었고 이제 자 20년은 자 특허가 가장 기술 수준이 높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숫자인 20년이 특허가 되겠다. 특허. 그리고 이제 10, 15, 20 저희가 이 세 가지는 그렇죠. 특히나 또 5씩 더해지는 거니까 이 세 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다. 그래서 10과 20 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연결을 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의장이 결국 15년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문제 볼게요. 자, 기업은 특허다. 자, 특허는 자, 그죠? 기술 수준이 가장 높다 해서 20년이다 했습니다. 20년. 맞고요. 자, 니은은 이제 실용신안이다. 그래서 실용신안 형상 구조 및 조합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디귿은 실용신안으로 물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없다. 그래서 아무리 디자인이 같은 물품이라고 해도 다른 물품은 별개의 의장이 된다. 별개의 의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내용이죠. 4, 5번도 보시면요. 자, 4번은 자, 상표였다. 상표는 시옷으로 시작을 했다. 시옷으로 시작을 하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10년이 바로 권리 보장의 기간이었다 해서 맞고요. 마지막 이제 미음은 산업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 중요한 키워드는 독점적 권리. 그래서 이제 5번까지 맞는 내용.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자, OJT를 활용한 기술 교육. 저희가 기술 교육, 다른 기술 교육들 뒤에서 배울 텐데, 좀 OJT만 좀 따로 빼서 앞으로 가져온 이유는 이제
시험 문제로 좀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OJT 결국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 교육은 무엇인가 하면 OJT를 고를 수 있어야 했고요. 이 기술 교육에 또 여러 가지 뭐 장단점들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JT는 무엇인가? OJT. 자, 이것도 함축할 텐데 좀 풀어드리면요. On the job 트레이닝이다. On the job 트레이닝. On the job 트레이닝.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on이다, on. on, 그쵸? on. on이라는 것은 그쵸? 직장 안에서, 직장 내에서, 조직 안에서의 결국 교육 훈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조직 안에서 자, 이 안인데 그쵸? 이게 또 밖으로 바뀌지 않는지 밖으로 되어 있다면 OJT가 아니겠죠. 이제 밑에서 배우겠지만 직장 밖에서 교육 훈련하는 것은 이제 오프 JT라 해서 그렇죠. 오프는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on the JT, on the job training이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이렇게 교육 훈련을 받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 생활 내에서 이렇게 상사나 선배들한테 일상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업원이 업무 수행에 중단되는 일이 없이죠. 없이, 여기서 없이가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그거를 결국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훈련 받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직장, 그렇죠. 직장 안에서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직장 상사나 선배가 그렇죠. 뭐 사수가 부사수한테 인수인계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형태다 말로써 좀. 그래서 직장 상사와 또 친밀감을 조성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일단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 뭐 비용의 낭비가 적겠다. 그리고 이제 조직에 뭐 필요에 합치되는 교육 훈련을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점이 되겠고 장점 봤으니까 이제 단점 보시면 좀 지도자의 높은 자질이 요구된다. 뭐 좀 와닿게 표현을 해드리면 좀 좋은 상사분이나 능력 있는 상사나 선배들을 만나면 좀 좋겠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교육 훈련 내용에 좀 체계화가 어렵다. 아무래도 직장 상사의 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화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직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범위가 좀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오프 JT가 나와요. 그래서 뭐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결국 이 오프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on the JT에서 OJT고 오프 JT는 똑같이 오프 the job training에서 직장 밖에서의 여러분 집합 교육, 뭐 강의, 토의 이런 것들이요. 집합 교육, 강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하시면 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에서 뭐 따로 어딘가를 가서 이렇게 강당에 모여가지고 뭐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직장 내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프 JT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산인공 자료에서는 on the JT, OJT만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고 오프 JT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JT, on the job 트레이닝으로 조직 안, 직장 내에서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일상 업무를 배우는 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OJT를 활용한 기술 교육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한 건 OJT에서 이 O가 무엇인가? on이었다, on. 그래서 직장 안에서, 조직 안에서. 자, 1번부터 보시면 그래서 조직 안에서 자, 아닙니다. 이게 바뀐지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이렇게 비교적 기술직을 대상으로 했지만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업무 수행에 중단되는 일이 없이, 그렇죠?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런 지식, 기술, 교육 훈련을 받는 것, 네. 업무 수행 중단되는 일이 없이.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친밀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시간의 낭비가 적다. 이런 내용들. 자, 직장 상사나 선배의 조언으로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쵸, 상사와 선배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겠고요.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가 좀 적겠다. 그리고 이제 조직의 필요에 합치되는 그런 교육 훈련을 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장점이었고요. 단점은 여기 보시면 높은 좀 자질이 요구되고 교육 훈련 내용의 체계화가 어렵다. 자, 이게 단점이었죠. 어렵다. 등의 여기도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이 두 가지였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이제 5번이 틀렸죠. 5번. 이렇게 해서 OJT 또 뒤에서 다른 기술 교육이 뭐가 있는지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이러닝 혹은 뭐 상급 학교의 진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다음 보시면 벤치마킹의 종류가 나온다. 이제 5회 이상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벤치마킹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 각 벤치마킹에 또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 이렇게 비교 대상에 따른 분류와 이제 밑에서 수행 방식에 따른 분류로 해서 두 가지로 또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에 따른 분류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내부, 경쟁적, 비경쟁적, 글로벌 벤치마킹이 있다. 자, 그래서 내부 벤치마킹부터 보시면요. 자, 같은 기업 내, 그렇죠? 내부니까요. 그렇죠? 같은 기업 내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좀 자료 수집이 좀 용이하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그 반면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좀 외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관점이 제한적 또 편중될 수 있는 단점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경쟁적 벤치마킹. 자, 이것은 뭐 그대로 그렇죠. 벤치마킹 이름에 다 어느 정도 그 내용 이해가 가능한 그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벤치마킹의 이름이. 그래서 뭐 동일 업종에서 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쟁 기업.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나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지만은 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저희 뭐 뉴스나 아니면 신문 보시면 좀 대기업이 이런 중소기업들의 기술 뭐 빼돌리거나 탈취한다 하는 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쟁 기업이다 보니 좀 이런 적대적 태도로 인해서 자료 수집은 내부 벤치마킹보다는 좀 어렵겠다. 어렵다. 그렇죠? 내부 벤치마킹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경쟁적 벤치마킹은 이것도 말 그대로 비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렇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죠? 비경쟁적 기업.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뭐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내려서 이제 글로벌 벤치마킹 이렇게까지 내리면 다 되네요. 글로벌 벤치마킹은 그렇죠. 말 그대로 좀 국제적으로 나아가 보겠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도 최고로 우수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동일 업종에 계속 동일 업종입니다. 비경쟁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좀 이게 중요하겠죠. 이 글로벌이라는 말에 사실 비경쟁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뭐 경쟁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답선지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겠죠. 비경쟁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쟁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자료 수집이 용이하겠다. 경쟁적 기업은
적대적 태도로 인해서 자료 수집이 좀 어려웠었는데 비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죠. 자료 수집은 용이할 것이고 또 기술의 습득도 용이할 것이고 근데 반면에 자 글로벌이라는 이 키워드를 대입하면 그렇죠. 다른 나라,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제도적인 차이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고요. 비교 대상에 따른 분류 네 가지 그리고 이제 수행 방식에 따른 분류 두 가지 해서 직접과 간접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한다는 건가 보시면요. 이 직접적 벤치마킹은 직접 방문한다, 방문의 키워드. 그렇죠? 직접 그 기업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정확한 자료 그리고 수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벤치마킹 이후에도 계속 자료 수집이나 조사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자, 콘택트 포인트가 접점 그런 뜻인데 이런 것의 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반면에 나옵니다. 반면에 좀 아무래도 직접 가니까 비용과 시간이 좀 소모가 많이 되겠고 또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 선정에 좀 한계가 있겠다. 그렇죠? 뭐 이것은 갈 수 있는 좀 기업의 수가 좀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 벤치마킹. 자, 이것은 이제 직접은 직접 가는 거였는데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간접은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치를 통한 문서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의 수에 제한이 없다, 그렇죠? 찾아보는데 제한이 없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렇죠? 직접과 반대로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절감이 되겠죠. 많이 절감이 되고 근데 그 반면에 자 결국 직접, 간접 거의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거나 이런 핵심 자료의 수집은 좀 어렵겠다. 그렇죠? 직접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한번 다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를 보시기 전에 그렇죠? 벤치마킹의 주요 단계들에서 나오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미출이다 미출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은 그 단계의 순서예요. 근데 자 이런 순서 같은 경우에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또 두 문자로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벤치마킹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에 세 가지 단계, 아래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위에 세 가지는 결정이죠, 결정으로 해서 자 범위, 특정 범위, 대상을 결정한다 해서 범측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범측대를 결정한다, 결정. 그리고 자, 중간에 이제 벤치마킹을 시행을 하고요. 벤치마킹 후에는 이제 성과 차이 분석, 개선 계획, 수립, 그리고 변화 관리까지 해서 분수관. 그렇죠. 그래서 범측대, 벤치마킹하고 분수가 좀 이렇게 솟아오르는 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범측대, 분수관. 그래서 이 순서를 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한 것들 보시면 그대로 그렇죠? 단계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키워드들 들어가 있구나 해서 혹시라도 이런 단계가 아니고 내용들이 나와도 또 범측대, 벤치마킹, 분수관 해서 꼭 제대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 번쯤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순서니까 저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각 벤치마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6개 또 지문이 나오니까 저희가 봤던 벤치마킹들 다 나올 것이다. 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벤치마킹부터 보시면요. 내부 벤치마킹은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자 비교 대상이 무엇이었어요? 같은 기업 내 같은 기업.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용이했다. 자 그런데 단점으로서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니까 관점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적 벤치마킹은 경쟁적 그렇죠. 자료 수집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보면 일단 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는 할 수 있었다. 동일 업종의 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비교가 가능했다. 이제 하지만 경쟁 기업 아무래도 적대적이었다. 적대적. 자 그래서 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렇죠? 또 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경쟁적 벤치마킹, 기억, 니은, 지금까지 다 맞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색으로 비경쟁적 벤치마킹은 비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근데 가장 우수한 실물을 보이고 있는 그렇죠. 우수 실물을 보이고 있는 비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여기까지 맞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벤치마킹 보시면요. 글로벌 benchmarking 최고로 또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동일 업종의 경쟁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였어요? 비경쟁적 기업. 그래서 자 비경쟁적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용이했다.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의 습득이 용이했다. 습득 이렇게 할게요. 용이했죠. 비경쟁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글로벌 벤치마킹이었고, 자 글로벌 하면 뭐예요? 글로벌. 자 국제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나 제도 차이, 문화 제도 차이를 꼭 고려했어야 했다. 자, 고려해야 한다. 그것까지. 그래서 네, 리을이 결국 틀렸죠. 그래서 자,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가지 벤치마킹이 결국 자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이 어디니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는 이제 직접과 간접은 무엇이에요? 수행 방식에 따라서 수행 방식. 자, 그래서요. 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벤치마킹 오지선다로 나오고 성격이 다른 벤치마킹 하나를 고르세요. 그래서 이제 내부 경쟁, 비경쟁, 글로벌하고 직접이나 간접해서 오지선다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6가지 다 주어지고 네, 같은 성격끼리 묶으시오.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또 분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과 간접도 보실 텐데요. 직접적 벤치마킹은 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자, 근데 왜?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 그래서 어떠한 또 좀 장점이 있었냐면요. 정확하고요. 정확한 자료.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벤치마킹 이후에도 계속 교류하면서 좀 자료 수집할 수 있었다. 자, 이런 내용들. 그 대신 이제 비용과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 선정에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 벤치마킹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료 수집이 상대적으로 핵심 자료의 수집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다. 왜? 간접적 벤치마킹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또 문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었다. 문서. 그래서 좀 장점이 있었죠. 네. 직접과는 반대로 이런 비용과 시간이
절감됐었다. 시간 절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대상 제한이 없었다. 대상에 제한이 없었다. 그렇죠. 이제 핵심 자료의 수집이나 뭐 정확한 자료의 수집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단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가지 벤치마킹의 참 주요 특징을 또 다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비율까지 맞았고요. 결국 이제 답은 리을 선지가 제외된 결국 4번이 되겠죠? 네, 4번. 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벤치마킹 특징을 정확히 또 키워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까지. 항상 이 첫 강의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중요한 것들을 앞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기술의 특징 보시게요. 기술의 특징. 이제 여기서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자, 어떠한 또 선지에서 오답 선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기술은 비자연적인 대상이다. 비자연적인 대상. 그래서 여기도 또 비를 빼서 자연적인 대상이다 해서 오답 선지가 나왔었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계속 노하우, 하드웨어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노하우를 포함한다. 노하우. 이제 뒤에서 또 노하우와 노와이의 개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노하우와 더불어서 이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하드웨어를. 자, 그래서요. 여기도 좀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가져가시면 좋은데, 자, 노하우의 하. 자, 노하우의 하. 그리고 하드웨어의 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의 기와 좀 연결을 시켜서, 자, 기하. 그렇죠. 기술의 특징은, 기하구나. 기술의 특징은, 자, 노하우, 하드웨어. 자, 이렇게 해서 좀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요. 하드웨어가 또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또 오답 선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하, 특히나 이제 고등 수학에서 기하와 벡터 있잖아요. 거기서 기하 여러분들 안 보신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하로 해서 기술의 특징에는 노하우 포함되고 또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해서 기하로 연결해 두시면 그렇죠. 여기서도 벌써 세 개 지문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화되고 있다. 이 가능도 또 불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별표 해둔 곳에서 오답 선지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 예상하고 들어가시면 뭐 여기서 내용 일치 문제는 틀리실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술은 자, 2개의 개념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뭐 광의와 그렇죠, 협의의 개념. 그래서 광의의 뜻이 또 사전 찾아보시면 넓은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모든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 그것이 이제 광의의 개념이고, 협의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 그것이 협의가 되겠다. 자, 이것도 또 뭐 협의가 뭐 모든이라든지 광의가 구체적으로 또 바르게 짝지어지지 못했을 때 또 틀린 선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기술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죠. 그래서 자, 기하다, 기하. 기술의 특징에 하드웨어 그리고 노하우가 있어야겠다. 자, 그렇죠. 1, 2번 해결이 되죠.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과정. 자, 소프트웨어가 아닌지 보셔야 되고, 노하우. 그리고 이렇게 또 하드웨어 또 나오네요. 3개가. 그렇죠.
3개가 저희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제 4번 보시면 정의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의가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고요. 자, 여기도 하드웨어. 자, 5번에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여기 비자연적인 대상이 맞는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자연적인 대상으로. 이게 글자 딱 하나 빼버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또 뭐 자연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맞는 선지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비자연적인 대상이다. 자연적인 대상이 아니라 비자연적인 대상. 그래서 이제 5번까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듯이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있었는데 광의는 사전적 의미로 넓은 뜻이 있었으니 자 모든 기술 그리고 여기는 좀 협의는 구체적 이렇게 해서 또 구분을 해 놓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술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제 기술 경영자의 능력, 기술 관리자의 능력해서요. 이렇게 경영자와 관리자의 능력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분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경영자의 능력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경영자의 능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객관식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 한 가지의 능력만 제대로 구분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능력이 그 관리자의 능력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좀 효율적으로 이 객관식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술 경영자의 능력을 결국 정확히 알아줄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래서 자, 경영자의 능력 자, 어떤 좀 키워드를 잡아서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까? 그래서 보시면요. 이 관리자의 능력에는 그쵸, 없는 키워드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효과적 그리고 수행 효과적 수행 이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이 경영자의 능력에 특히나 이 5개의 선지에서 그래서 자, 효과적 수행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 경영자의 능력이 되겠구나 해서 자 5개 벌써 그쵸 5개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었다. 효과적 수행 경영자가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좀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죠. 관리자보단 경영자가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효과적이 들어가 있는 3가지 능력 그리고 수행이 들어가 있는 2가지 능력이 경영자의 능력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이 자, 3가지가 남았는데요. 이제 2가지를 먼저 볼 건데 이게 전략 그리고 인력이 있어요. 자, 근데 전략, 인력하면 여러분들 좀 생각나시는 게 경영 자, 뭐 앞에서 혹은 뒤에서 뭐 자원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에서 저희 경영의 구성 요소에서 정말 많이 다뤘죠. 경영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었나 보시면요. 목인 자전이 있었어요. 목인 자전. 경영 목적, 인적 자원, 자금,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인력, 전략, 경영의 구성 요소 중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인적 자원의 인력 그리고 전략의 전략. 자, 그래서 경영자의 능력이니까 경영자가 다루는 경영의 구성 요소 중 2가지 항목 인력과 전략이 경영자의 능력으로 보면 되겠구나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또 활용해서 인력과 전략 경영의 구성 요소들이었구나 해서 경영자의 능력으로 또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2개를 더했으니까 7가지 능력을 정확히 저희가 이제 경영자의 능력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가 무엇이다? 자, 제품 개발이다, 개발. 자, 이 개발은 이제 좀 따로 가져가 주시는데요. 자, 개발은 자, 이 개발의 키워드가
보다는 경영자에 좀 더 가깝겠죠. 개발. 관리자는 아무래도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이고 경영자가 이런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개발은 좀 따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능력이 경영자의 능력이 되겠다. 자, 이 나머지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관리자의 능력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8가지 경영자의 능력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을 하신다면 그 나머지가 기술 관리자의 능력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실게요.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감이 오시겠죠. 자, 그래서 기술 경영자의 능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영자가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그렇죠?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효과적 수행. 그래서 자, 이 효과적 능력은 3가지가 있었고요. 수행 들어간 능력은 2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의 경영의 구성 요소는 목인 자전이 있었다. 경영 목적, 인적 자원, 자금, 전략이 있었다. 이제 그 중에서 자, 인력, 그렇죠? 인적 자원에 해당하는 인력과 전략을 다루는 능력이 바로 경영자의 능력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7가지. 마지막 하나는 자, 경영자 하면 그렇죠? 관리자보단 경영자가 제품 개발에 더 가깝겠다 해서 이 개발의 키워드까지 8가지가 기술 경영자의 능력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그렇죠? 자, 수행 있네요, 수행. 그래서 이제 1번만 여러분들 기술 경영자의 능력이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저희가 지금 다뤘던 키워드가 그렇죠?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나머지 4가지가 관리자의 능력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그것이 관리자인지 뭐 경영자인지 파악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기술 경영자만이라도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 경영의 구성 요소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 중에서 2가지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개발은 그렇죠, 관리자보다는 경영자에 더 가깝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그렇죠, 정확히 알아두어도 저희가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